안녕하세요. 펀더드 에듀케이션의 민동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이제 1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요거는 강의 영상과는 강의 동영상하고는 별도입니다. 강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골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두뇌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골프라든가 테니스처럼 기본적으로 스윙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공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어떤 형태로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는 없죠. 예, 그것처럼 공부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그런 틀만 가지고서는 사실상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 주제, 예, 제가 만들어 놓은 주제가 아니라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주제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의 방법에 있어서 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의 팁이라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 공부는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죠.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나 팁을 제가 지금은 글로 써서 그 짤막한 글로 써서 올리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길게 장황하게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말을 장황하게 길게 하는 편이라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10분짜리 영상, 10분 내외가 될 수 있는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로 이제 그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그 주제를 어디에다 맞출 거냐면은 이 사고 자체를, 이 사고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이제 뚜렷하지가 않으면은 사실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 그거 키워서 어디다 써먹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고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 방법의 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그 하나로 해놓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호만 붙여가면서 다르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올리고자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학생에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에게 물어봤던 내용이죠. 그 학생이 컴퓨터가 아니라 제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게임을 왜 하니? 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재미있어서요. 물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 게임이 어떻길래, 어떤 종류고 뭐 어떻길래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니? 왜 재미있다고 너는 느끼니? 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이 게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다운받아서 즐기는 게임이에요 라는 게 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뭐를 뜻할까요? 제가 질문을 한 거는 분명히 너는 이 게임이 왜 재밌는데 학생은 대답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다운받아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한다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학생만의 이야기일 것 같죠?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 확장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 있었을 거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맛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람들 맛집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맛있대 라고 하니까 쭉 줄 서서 가서 사 먹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유행이야 라고 하면은 이거 유행이야 그럼 이런 거 꼭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여행할 때 그런 여행지 뭐 어디 그 여행 그 새로운 곳 일본 같은 데라든가 뭐 하와이라든가 이런데 요즘은 뭐 동남아든 이런데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런데 가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예.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해봐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또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이 나온다라고 하면, 새 거가 나온다 그러면 줄을 쭉 서가지고 그 밤새도록
밤을 샜나? 뭐 어쨌든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가게 문 열리면 쫓아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도 뭐 모두가 그렇지는 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번 제가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제 두 가지 이해만 좀 들어볼게요. 한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앱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가게에는 들어오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서 줄 서서 하나를 사야 돼요. 왜? 이게 앱을 개발을 하는데 그 가가지고서는 실제로 새로운 것이 그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뭐 기능이 바뀌었으면 자기 앱을 돌렸을 때 안 돌아가면은 그 말 그대로 자기가 개발한 앱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이 만든 앱을 여기다가 적용했을 때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줄을 서서 뭐 잠도 못 자고 줄을 서서 이제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 앞서 그 올려놓은 강의 동영상,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이죠. 공부를 하는 이유에서 보시면은 제가 공부하는 이유를 공부하는 방법까지 해놓은 거를 전부 8단계로 나눴습니다. 그죠? 지혜를 쌓는 공부 방법 4단계, 그리고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 방법 4단계. 그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목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 자체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삶의 그 고통의 시작이 돼버리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후에 나중에 이제 그 강의에 들어가면은 자세히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하는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남들보다 먼저 내가 꼭 갖고 싶어서입니다. 예. 이게 뭐냐?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자,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줄을 썼는데 이거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기야 있죠. 내가 저걸 남들보다 먼저 꼭 가져야 되겠어서.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뭐에 그 기반을 두냐면요. 감정입니다. 감정. 갖고자 하는 욕심. 나는 저걸 원한다는 바로 그것에서 기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로 하는, 앞에서 앱을 개발해서 이거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갖고 싶어서 맹목적인 거죠. 예. 그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맛집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 일본까지 날아가 가지고서는 뭐 음식을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맛집이 저기 일본에 이런 맛집이 있다더라 그러면 꼭 가서 먹어야 됩니다. 저런 곳 하와이 가봤니? 요즘 세대에 그런 데도 안 가봤어? 라고 하면 그거 꼭 가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돈을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또 갑니다. 왜? 가보고 싶은 욕심이죠, 그게.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그렇죠.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데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 그건 그 사람의 자유죠. 하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 지혜를 쌓는 공부까지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자체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입니다. 예. 자,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그 맛집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 맛집을 갈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하죠. 가보고 싶죠. 그렇게 욕심,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못 가서 안달을 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장 일을 땡땡이를 치고라도 갑니다. 학교를 땡땡이 치고라도 갑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한다는 감정에 못 이겨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끌려가서 갑니다. 못 가면은 못 갔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새로운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갈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든 해서 갑니다. 갔다 와선 그러죠. 야, 여기 가보니까 좋더라.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자기가 보고 듣고 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좋다, 뭐 꼭 가봐라 할 수 있는 말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이 본능이 강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사고를 칠 수가 있죠. 예. 말 그대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땡땡이를 치고 가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내가 땡땡이 친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음주운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아는데 술을 한 잔 쭉 먹고, 뭐 저도 술을 합니다만 술을 한 잔 쭉 먹고 점점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논리적인 사고는 싹 사라지고 뭐가 나오냐면 본능, 이 원한다라고 하는 이 본능적인 감정만이 들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 차를 놔두고 가기도 싫고, 일반 버스나 이런 거 타고 가기도 싫고, 그냥 안 걸리겠지 뭐, 라고 운에 맡기면서 운전대를 잡게 된다는 거죠. 술 먹고, 성추행하고, 싸움하고,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 이런 경우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내 머리는 동물과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개와 다르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욕심이 강하면은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고통으로 가는 길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이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목적을 가지고서는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나마 좀 덜하는데, 왜냐면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으면은 경찰서 끌려 들어가면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참아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욕심이 강하면요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느냐, 논리적인 설명이 없이 좋다, 싫다, 나쁘다 주장만 합니다. 이건 이래야 한다. 너 꼭 저런 데 한번 가봐라. 거기 좋더라. 여행 갔다 와서 이런 얘기하죠. 맛집 거기 맛있더라. 꼭 가봐라.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어떠냐면은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게 딱 티가 납니다. 뭐냐? 정치인들이 자기가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은, 논리적인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가끔가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논리적인 것이 결여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이 공격을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만 내놓습니다. 자기 주장만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예 머리가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깡통이라서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논리적인 사고를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이 이유를 대면은 자신의 그런 어떤 논리적인 부족이 또다시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못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장만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은 뭐 요즘 종북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너희들은 좌파 빨갱이다. 주장만 합니다. 왜 좌파고 왜 빨갱인지도 설명을 못하죠. 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논리적인 반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사람들을 패를 나눠서 싸움을 시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은 내 편이 확실하게 생기거든요. 내 편이 확실하게 생기면은 그 사람들 여세를 몰아서 패를 조직을 키워갈 수가 있거든요. 키워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르냐 하면은 똑같이 욕심이 강한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사람들이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주장을 하는데 주장을 하면서 너희들은 빨갱이다, 너희들은 이렇다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왔는데 그 정치인들이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강한 사람들, 한마디로 머리가 비어서 깡통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유발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를 때는, 논리적인 설명이 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를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나도 그때는 그냥 개였구나, 머리가 번 깡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가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내 스스로의 두뇌 능력을 키워가기는 하나의 방법을 키워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